네, 펀더멘탈 투자입니다.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 자리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. 라는 질문보다는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?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오늘 또 새벽에 북한의 장성택이 사용이 됐더군요. 예. 정치적인 뉴스를 다뤄야 될지 시장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. 그래도 시장 얘기 해야 되겠죠. 자,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또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좀 무거운데 하락 추세로 또 전환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. 어떻습니까? 예, 보통 일반적으로 12월 달은 이렇게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또 다시 한번 그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번 그 8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고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계속 나오는 이슈고 또 지난번에도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다시 확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꼭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그리고 또 최근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지지부진한 반면 세계 증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변곡점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2008년 금융위기인데 이제 그 이후 2009년부터 한번 주가를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써있질 않은데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고 이제 빨간색이 S&P 500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훨씬 빨리 올라와서 그 이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미국 증시는 이제 최근에 오르는데 실제 기간을 다 보면은 뭐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고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실제로 2008년 말에 이제 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실제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런 면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실제 일본은 양적 완화를 더 이제 확산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이제 그런 경우 NOX라든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네. 자, 부정적으로만 너무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싫죠, 다시. 근데 현상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만 부정적으로 안 보고 실제 부정적인데도 이렇게 이제 사람 심리가 조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자, 현대와 같은 이런 시장 환경 어떤 투자가 좀 바람직하겠습니까? 사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뭘 사면 많이 올라갈까 이런 측면에 많이 이제 주목을 해서 보시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항상 누구나 판단은 틀릴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성공 사례가 없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실제로 장이 좋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그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크게 장기적으로 성공한 분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또 그만큼 손해가 많기 때문인데 좀 더 쉬운 말로 사실은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잘 안 되는 반면에 잘 되기 위해서는 틀렸을 경우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든지 이제 펀더멘탈 이런 것이 중요한데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성공 이제 잘 될 경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평가되지 않은 것을 사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면보다도 판단이 틀렸을 때 이제 이런 주식을 많이 사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그런 면이 또 요즘과 같은 불안한 장세에서는 조금 더 강조해서 보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. 실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눠보면요.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고, 조금 경력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잘 피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. 사실 수익이 났는데 대놓고 웃지는 못하겠고, 이제 화장실 가서 웃으신다고 할 정도로 저는 기업을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, 선택의 문제는 우리한테 항상 주어지는 숙제이긴 한데요. 어떤 선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한두 종목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회사는 나스미디어라는 회사. 나스미디어요? 예.
이제 이 회사는 인터넷, 모바일, IPTV 등 이제 온라인 광고를 판매하는 이제 미디어랩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. 또 일부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이 분야 시장 점유율이 한 35% 정도 되는데 그 업계 1위의 그런 회사입니다.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특히 이제 모바일, IPTV 이용객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나스미디어는 2008년 KT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특히 이제 IT 부분, IPTV 부분 이제 성장세에 많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. 이제 그런데 그 올해 실적을 보면 이제 작년 실적 대비 다소 뭐 부진한 면을 보여서 주가도 좀 하락세에 있는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금 높은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서 그렇지 장기적인 성장세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네. 나스미디어를 짧게 좀 봤고요. IPTV 쪽하고 예, 그쪽에 이제 광고를 네, 요즘 그 미디어가 또 워낙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종목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. 그 두 번째 회사는 이제 IS 동서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는 요업, 뭐 변기라든지 세면기 등을 만드는 그런 분야가 있고 뭐 시멘트 제조, 또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를 영위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. 그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 보면 실적이 이제 아래 나와 있지만 많이 안 좋아졌지만 최근에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건설 부분 그 지금 이제 부산 용호동에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위치가 좋다 보니 성공 가능성이 조금 뭐 있어 보이고 또 특히 이제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을 이제 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경우 이제 많은 보통 다른 프로젝트 대비 많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이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예상 실적만 보면은 또 작년 실적 보면 특히 더 그렇고 이렇게 저평가돼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분양 사업이 성공했다고 이제 가정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저평가될 수가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.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그 남의 얘기만 듣고 사서는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분양 사업의 성공 뭐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제품이 팔리거나 이제 서비스업보다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스스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뭐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네. 요즘 건설 시장 쪽 이제 건설 경기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부가 제도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그죠? 또 뭐 취득세나 이런 걸 또 인하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내장되는 그런 건설 관련 기업들 네, 이런 쪽도 많이 주목을 받던데 IS 동서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업 쪽도 하고 건설도 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변기나 변기 뭐 세면대라든지 네, 이런 쪽이군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두 기업을 들어봤고요. 나스미디어와 IS 동서 선택의 문제인데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.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로부터 펀더멘탈 투자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